44년 동안 헌혈을 안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최민희 방통위원장의 뇌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금 내정했지요. 그래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24일, 25일 이제 청문회를 갔는데 이 청문회를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진숙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청문회의 성격을 아예 이진숙 사퇴라고 이진숙 낙마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채택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임명을 할 테고 그러면 2인 체제에서 의결하면 탄핵한다라고 지금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의결한다라는 건 뭐죠? 뭘 의결을 지금 계속 저렇게 표현을 할까요? 바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박문진 이사들을 새로운 그 방통위원장이 의결을 하겠죠. 그러면 방통위가 의결을 하게 되면 박문진 이사들이 교체가 되고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MBC 사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고요. MBC 사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바로 MBC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스크래치 상처를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지금 최민희 아까 얘기했던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지난 44년 동안 한 번도 헌혈하지 않았다.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헌혈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직자에 나갈 수가 없을까요? 저는 헌혈을 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 제가 굉장히 고도근시거든요. 초고도근시고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헌혈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게 안경이 지금은 이제 고글절이지만 당시엔 고글절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껍고 너무너무 뭐랄까요, 이게 드러납니다. 눈이 너무 나쁜 게. 그런데다가 얼굴이 좀 창백하게 보이고 해서인지 그런지는 몰라도 친구들이랑 함께 가면 나만 빼놓고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다른 친구들만 전부 다 붙잡아서 헌혈을 권유하더군요. 어찌됐든 우리가 법상으로 뭐 헌혈을 안 한 것이 자격이 없다 이런 것도 없을진데 헌혈이야말로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자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병이 있어서 헌혈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혈과 방통위원장 직무수행을 연결시켜서 44년 동안 헌혈을 안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최민희 방통위원장의 뇌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헌혈만 지금 문제 삼는 건 물론 아니지요.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시 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특히나 가장 지금 가관인 게 이겁니다. 당시 세월호 사건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MBC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MBC의 언론노조, MBC의 노조 있지 않습니까? MBC 노조가 또 다른 노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노총 소속이지요. 이 16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세월호 오보를 냈으므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MBC 노동조합, 이게 제3노조라고 하지요. 이
MBC 제3노조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이제 지금 이 민노총 MBC 노조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제3노조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반박을 했지요. 이호찬 노조위원장, MBC 노조위원장이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서 언론의 속보 경쟁 관행이 빚어낸 참사라면서 MBC 구성원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다음에 현장에 복귀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MBC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반박하는 MBC 노조는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합니다. 당시에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의 실상을 조사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정상화위원회를 발족을 시켰는데 막상 민노총 조합원 15명을 소환 조사하고 전원 구조 오보의 책임이 바로 민노총 구성원들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유야무야 그냥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진숙 보도본부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끝까지 주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MBC가 보도본부장이 지시를 내려서 야 그거 팩트도 없는데 세월호 전원 구조하겠다고 해 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속보 경쟁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이거 지금 전원 구조했다라는 전원을 받고 기사를 써서 올려갖고 제가 지금 취재했는데 저는 지금 구조를 했대요라고 보고를 하고 기사를 내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보도본부장만 책임져라, 보도본부장이 모두 다 책임져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이 MBC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 MBC 이브닝 뉴스에서 1인당 최고 3억 5천만 원 해운 공제가입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를 취재하고 기획한 기자부터 중징계를 받고 언론계에서 퇴출돼야 다 마땅하다라고 민노총은 스스로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당시 노조에 속한 그러니까 편집 2센터 소속 이모 기자가 당시 기사를 취재하여 구성안을 올려놓았고 이를 앵커와 김대호 아나운서가 읽어 나갔다라고 하면서 보통은 문제 리포트를 한 기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데스크와 보도국장이 일종의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의 관례인데 왜 보도본부장이 관여하기 어려운 특보체제 방송에 대해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 씌워야 되느냐라고 MBC 노동조합 제3노조가 민노총 언론노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죠. 이렇게 팩트로 하나씩 반박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세월호 오보의 책임을 몽땅 이진숙 당시 보도본부장에게 씌우려고 했는데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그 내부에서 함께 이 기사를 취재하고 함께 보도를 했던 이 제3노조가 그 당시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야 민노총 조합원 기자들이 전부 다 기사 쓰고 민노총 조합원 중간 간부들이 전부 다 승인한 그런 보도를 당시 보도본부장이 이 특보체제를 관여할 수도 없는데 왜 몽땅 책임을 다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뒤집어 씌우냐라고 팩트 폭격을 한 것이지요. 이런 사실 MBC 제3노조가 이것을 제대로 추적해서 성명을 내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이진숙 보도본부장이 이 세월호 오보를 냈네 이렇게 지금 말이 퍼질 것 아니겠습니까?